재계 거물의 딸이 신분을 숨기고 바닥부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별받는 계약직 생활 속에서 만난 만년 부장과의 우정, 전사, 공모전 우승까지. 하지만 술자리에서 터진 갈등으로 모든 게 드러나는데 과연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겨울 아침 8시 30분, 서울 강남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세융그룹 본사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이 솟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마다 반사되는 햇살이 눈부셨고 그 건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각자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아버지 정병호 회장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지하 2층에 있는 인사팀에서 신입 직원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직 신입사원 정유진으로 말이죠. 영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아니, 정확히는 논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임원으로 바로 입사하기를 원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고요. 유진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니? 너는 이미 충분히 공부했고 경험도 쌓았잖아. 그 경험이라는 게 모두 책상 위에서만 얻은 것들이에요. 진짜 직장 생활이 어떤 건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고 그 후에 정식으로 임원 과정을 밟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단 그 기간 동안은 아무도 내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정유진이라는 이름으로만 살고 싶어요.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말이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 바쁜 듯 보였습니다. 인사팀에 도착하자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유진 씨 맞죠? 오늘부터 기획팀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첫 석 달은 수습 기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 교육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회사 규칙, 업무 시스템, 조직도 등 알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다른 신입사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 걱정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들 명문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으로만 보면 제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기획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팀장이 나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대부분의 팀원들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계약직 신입이라는 꼬리표가 벌써부터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약직은 보통 1년 후에 어떻게 되나요? 나는 옆자리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잘하면 정직원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계약 만료되죠.
솔직히 계약직에서 정직원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불안한 하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진짜 회사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나는 기획팀의 분위기를 점점 파악해 갔습니다. 12명의 팀원 중에서 나를 포함한 계약직은 단 2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정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물어볼 때도 정직원들에게만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중요한 프로젝트 정보는 계약직에게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진 씨, 이 자료 복사해서 각 부서에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리해서 파일링해 놓고요.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복사, 정리, 전화 받기, 자료 배포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고재범 부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고 부장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또 다른 복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백 장의 자료를 복사하느라 복사기 앞에서 1시간째 서 있는데 고재범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계속 서서 하면 힘들겠어요.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일이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서서 할 필요 없어요. 의자 가져다 놓고 하세요. 고재범 부장은 직접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기획 업무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나도 25년 전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고재범 부장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계약직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의 동료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장님은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나 봐요. 네, 이제 25년째네요. 신입 때부터 쭉 기획팀에서 일했어요. 중간에 몇 번 다른 부서로 발령받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죠. 그럼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베테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사람이죠. 고재범 부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 부장은 5년 전 큰 프로젝트 실패로 승진해서 밀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수들은 모두 임원이 되었는데 혼자만 부장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나는 고재범 부장과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각자의 그룹으로 나뉘어 갔는데 고 부장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유진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적응 좀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재범 부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을 열고 싶어졌습니다. 계약직과 정직원 사이의 벽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같은 팀인데도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는 느낌이에요.
고재범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게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죠. 계약직은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계약직은 계속 잡무만 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실력을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회가 많지 않을 뿐이죠. 고재범 부장은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일에 대한 태도나 사고방식이 말이에요. 어디서 공부했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내 정체를 의심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고 부장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호기심만 읽힐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아,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렇구나. 그런 스펙이면 다른 좋은 회사도 많이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계약직으로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배우고 싶어서요.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고재범 부장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성공하려고만 하는데 유진 씨는 정말 특별해요. 그날 점심 식사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재범 부장은 내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팀으로 돌아와서도 고 부장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단순한 잡무 대신 간단한 시장조사 업무를 맡겨주었고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해보세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재범 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사 공모전 개최 소식이었죠.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었고 우승팀에게는 실제 사업화 기회와 함께 상당한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행사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의 발표를 들으며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가 진짜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늘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기획팀으로 돌아오자 팀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우리 팀에서도 공모전에 참여해야겠죠? 누가 팀을 꾸려서 나갈 건지 정해봅시다. 당연히 정직원들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윤태경 이사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팀을 이끌어서 나가겠습니다. 이미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좋네요. 윤 이사님이 맡아주시면 든든하겠어요. 다른 팀원들도 윤태경 이사팀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인 내가 끼어들 분위기는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로 돌아갔을 때 고재범 부장이 내 앞으로 왔습니다. 유진 씨, 공모전에 관심 있어요? 네, 있어요. 하지만 뭐요? 계약직인 제가 참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재범 부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참여할 수 있어요. 공모전은 모든 직원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영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온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의 현대적 브랜드화였죠.
하지만 과연 이 아이디어를 말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긴 해요. 어떤 건데요? 한국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브랜딩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더라고요. 특히 건강에 좋은 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어요. 고재범 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통차라고 하면 보통 나이 든 분들이 드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젊은 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패키징이나 마케팅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티백 형태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각 차의 효능이나 스토리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리고 해외 진출할 때는 K-팝이나 K-드라마 열풍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고재범 부장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시장성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혼자서 준비하기엔 좀 벅찰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고재범 부장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감히 제안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부장님의 경험과 제 아이디어가 만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고재범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 씨의 열정을 보니 꼭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생각해온 것들을 실현해 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더욱이 고재범 부장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재범 부장의 실무 경험과 나의 이론적 지식이 만나면서 점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를 보니 정말 가능성이 높네요.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 같아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만 잘하면요. 함께 일하면서 나는 고재범 부장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내가 놓치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었고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부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팀의 분위기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직과 만년 부장의 조합이라며 시큰둥했던 동료들도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을 보고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모전 마감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기본 틀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발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낼 수 있어요. 아니, 꼭 해내야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고재범 부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내 회사 생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모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매진하면서
나는 고재범 부장과의 협업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습니다. 고 부장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나의 새로운 시각이 만나면서 우리의 KT 프로젝트는 점점 완성도 높은 사업 계획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유진 씨, 어제 말씀하신 패키징 디자인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하면 젊은 소비자들이 확실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부장님이 제안해 주신 유통 채널 전략도 정말 현실적이에요. 온라인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겠어요.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만났습니다. 고재범 부장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내가 놓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주었고 사업 계획서의 구조도 체계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전통차 시장 분석 자료를 보니까 국내 시장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기존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제안하는 현대적 브랜딩이 정말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영국에서 경험했던 차 문화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상했고 고재범 부장은 국내 유통망과 제조업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강점이 완벽하게 보완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제조업체 쪽은 어떻게 접촉해야 할까요? 전통차 생산 업체들 중에서 우리와 협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미 몇 군데 알아봤어요. 전남 보성이나 경남 하동 쪽에 좋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품질도 뛰어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재범 부장의 준비성에 나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미 실제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파트너들까지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니까 든든해요. 유진 씨의 아이디어가 워낙 좋으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는 프로젝트를 하네요. 우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팀원들의 반응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분위기였는데 점점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 부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어떤 아이디어인지 궁금해요. 유진 씨도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 공부한 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특히 우리가 만든 시장 분석 자료와 사업 모델을 본 팀장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완성도가 높네요. 실제로 사업화해도 될 정도인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한편 윤태경 이사팀도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 이사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통한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이지만 임팩트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로 가야 해요. 새로운 시도보다는 검증된 방법이 낫죠. 윤태경 이사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혁신과 도전을 추구한다면 윤 이사팀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중시했습니다. 공모전 마감 일주일 전 우리는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성했고 발표 연습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유진 씨, 발표는 누가 할까요? 저희가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부장님이 사업 계획 전반과 실행 방안을 설명하시고 제가 시장 분석과 브랜딩 전략을 발표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서 연습해 봅시다. 우리는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고재범 부장의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과 나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런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유진 씨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일을 하네요. 마침내 공모전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KT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담아서 발표했습니다. 전통차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안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했고 우리의 준비성에 심사위원들도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시장 분석이 정말 치밀하네요. 해외 진출 전략도 현실적이고요. 발표를 마치고 나올 때 나는 고재범 부장과 함께 해낸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우리 정말 잘했죠? 물론이죠.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긴장과 기대감 속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동료애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재범 부장 옆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긴장되세요? 고재범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긴장한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대 위에 심사위원장이 올라섰습니다. 정병우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나는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모든 팀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선보여 주었고 심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병우 회장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는 고재범 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번 공모전 우승팀은 기획팀의 KT 프로젝트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승한 것일까요? 고재범 부장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재범 부장님과 정유진 씨. 대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고재범 부장과 함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KT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병우 회장이 직접 우리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버지는 나를 그냥 한 명의 직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협업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재범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부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저의 새로운 시각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 실제 사업화 과정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모든 사람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윤태경 이사는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하지만 윤태경 이사의 축하 인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불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정병호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유진으로서 말하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차 문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부장님의 역할도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유진 씨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은 모두 유진 씨의 것입니다. 고재범 부장은 나를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제 사업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계속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장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해낸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계약직과 만년 부장이 우승했다는 소식은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계약직이 우승하다니. 고 부장님도 대단하시네. 이제야 제 실력을 보여주시는 건가? 그런데 실제 사업화는 어떻게 될까? 계약직이 계속 담당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회사 내에서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계약직과 만년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회식을 했습니다. 고재범 부장과 단둘이서 조용한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장님, 정말 고마워요.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유진 씨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성취감을 느껴보네요. 앞으로 사업화 과정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끝까지 함께 가야죠.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사업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계약직 정유진으로서 이뤄낸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재범 부장이라는 진정한 동료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공모전 우승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나와 고재범 부장은 KT 프로젝트의 실제 사업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팀장과 부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인 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죠. 유진 씨, 이제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물론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전국의 전통차 생산업체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성, 하동, 강릉 등지를 돌아다니며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하는 농가들과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차를 우려보고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차는 3대째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따서 덕는 과정을 거치니까 향이 다르죠. 할아버지 때부터 차를 만들어 온 농가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우리가 하려는 일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발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것입니다. 유진 씨, 큰일 났어요. 서버가 다운되면서 지난주에 작업한 시장 분석 자료가 다 날아갔어요. 고재범 부장의 급한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핵심 자료였습니다. 백업은 없나요? 일부만 있어요. 최신 버전은 복구가 안 되네요. 우리는 급히 자료를 재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지만 원래 자료만큼의 완성도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발표 당일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장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KT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재무 계획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빠져 있어서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장 진입 초기의 손익분기점이 언제로 예상되시나요? 그 부분은 현재 재검토 중입니다. 다음 발표에서 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임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특히 윤태경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중요한 발표에서 핵심 자료가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른 임원들도 윤태경 이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비 부족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고재범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나도 함께 사과했지만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부장님, 제가 백업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팀장으로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발표까지는 2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윤태경 이사가 팀장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면 돼요. 네, 부장님.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2중, 3중으로 백업했고 발표 내용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팀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 고 부장님,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원진에서 KT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특히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 말이죠. 어떤 우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계약직과 부장급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어요.
특히 이번 발표건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었고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내가 계약직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다음 발표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 구조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팀장의 말을 듣고 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발표에서는 완벽하게 해낼게요. 고재범 부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꿈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두 번째 중간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분위기는 점점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태경 이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습니다. 계약직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게 맞나요? 회사 기밀도 접근하게 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잖아요. 회의에서 윤태경 이사의 발언을 들으며 나는 내가 계속 계약직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신분상의 제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재범 부장은 나를 계속 믿어주었습니다. 유진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결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부장님. 끝까지 해보겠어요. 두 번째 발표도 무사히 마쳤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은 회식 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회식이 있던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 때문에 위축된 것도 있었고, 내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윤태경 이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약직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의심스럽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지만 분위기상 동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고 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승진 기회를 여러 번 놓치신 분이 갑자기 이런 프로젝트로 만회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윤태경 이사의 말이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고재범 부장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나오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뭐가 그래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계약직 주제에 항변이라도 하려고요? 계약직 주제라는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사님, 사람을 평가할 때 신분으로 하시나요? 실력으로 하시나요? 실력? 실력이 있으면 애초에 정직원으로 들어왔겠지. 계약직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실력 부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윤태경 이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차별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 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이나 다녔으면서 아직도 부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하세요. 나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부장님은 이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신분이나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세요. 술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직이 감히. 정말 버릇없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회사 기강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편견과 차별이 더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재범 부장이 나를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사님, 내일 회장실에서 다시 얘기하죠. 뭐라고? 계약직이 회장실에서 얘기하자고? 네, 맞아요. 내일 회장실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다행히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 정병우 회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유진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회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정유진이 아니라 회장님의 딸 정유진입니다. 정병우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아버지,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회사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재범 부장과의 만남,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회장 딸이 아니라 정유진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제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도 항상 격려해 주셨고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주셨어요. 정병우 회장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직급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고재범 부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고재범 부장님은 승진되어야 해요. 그분의 능력과 인품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윤태경 이사의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병호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좋지만 회사 일에 개인적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이건 개인적 감정이 아니에요, 아버지. 공정한 평가와 조직 문화의 문제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고 차별 없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고재범 부장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자산이에요. 정병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회장실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재범 부장님도 내가 회장실에 다녀온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요즘 좀 심각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KT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사실 윤태경 이사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식 사건 이후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습니다. 계약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프로젝트 관리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는 사업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팀 회의에서 윤태경 이사의 발언을 들으며 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프로젝트가 다른 팀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갑작스럽게 전체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KT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했습니다.
나와 고재범 부장님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병호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KT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호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범 부장님이 일어서서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차 업체들과의 협력 계약, 시제품 개발 진행 상황, 마케팅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보성의 3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고 첫 번째 시제품도 나왔습니다. 시장 반응도 예상보다 긍정적입니다. 나도 해외 진출 전략과 브랜딩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차 유통업체와 예비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윤태경 이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제품이 나온 것은 좋지만 본격적인 양산과 마케팅은 전문성이 더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재 팀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좀 더 시니어한 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 온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병호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윤 이사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난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창의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태경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불어 우리 회사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용 형태나 경력보다는 실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호 회장은 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유진 씨와 고재범 부장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는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따라서 현재 팀 구성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담 PMO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정유진 씨는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공식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회장이 고재범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재범 부장님은 이번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실 본부장으로 승진하시되 KT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겸임하시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태경 이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다른 임원들도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재범 부장님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나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병호 회장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지난번 이야기 많이 생각해봤다. 내가 맞는 말이 많더구나. 아버지, 고재범 본부장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자산이지. 그리고 너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유진으로 계속 일해라. 회장 딸이 아니라 실력 있는 직원으로 말이다. 그날 저녁 고재범 본부장님과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책임이 생긴 거죠. 네, 열심히 하겠어요. 본부장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인사 발령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윤태경 이사는 해외 사업부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 계약직에서 정직원, 그것도 PM까지 되다니. 고 본부장님도 드디어 승진하셨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KT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나는 공식적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동료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과 만년 부장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사 발령 이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재범 부장님, 아니, 이제는 본부장님이 된 고재범 본부장님이 인사실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아니, 이제는 정 대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해요. 본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야 본부장님의 진가가 제대로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인재개발팀으로 이동했고 고재범 본부장님은 인사실에서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어떤 일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급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계약직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고재범 본부장님의 말을 들으며 나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답답함과 불합리함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재개발팀에서의 내 역할도 흥미로웠습니다. 신입 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정 대리님, 이번에 새로 입사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나는 새로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몇 달 전에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들을 보며 나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재개발팀 정유진 대리입니다. 사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여러분과 같은 계약직이었어요. 신입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사람이 지금은 정직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입니다. 공정한 기회는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나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재범 본부장님의 개혁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직급이나 고용 형태보다는 실제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벌써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니.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KT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재개발팀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고재범 본부장님도 바쁜 중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첫 제품 출시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정말 기대돼요. 네, 드디어 우리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네요. 본부장님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몇 주 후 KT 프로젝트의 첫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왔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런칭이었어요. 처음 목표했던 매출을 초과 달성했다니까요. 모든 게 팀워크의 결과죠.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회사 내에서도 우리의 성과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직 출신과 만년 부장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계약직에서 시작해서 이런 성과를 내다니. 고 본부장님도 정말 대단하시네. 이제야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으시는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분위기로 말이야. 동료들의 이런 반응을 들으며 나는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고재범 본부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본부장님, 처음에 저를 도와주셨을 때 이런 결과까지 예상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열정적인 신입사원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도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본부장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저야말로 유진 씨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서로 도움이 된 거죠.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KT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병호 회장도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KT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정유진 대리와 고재범 본부장이 보여준 협업의 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치사를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정유진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후배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생겨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그 후배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나는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가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계약직 정유진으로 시작해서 정직원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고재범 본부장님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한 것은 우리가 회사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이나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능력을 인정받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정유진이 우리 회사를 바꿨어. 동료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 아니에요. 고 본부장님이 진짜였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13살 소년이 회사 전체 시스템, 마비 사태를 단숨에 해결합니다.
전문가들도 못 찾은 내부 해커를 적발하며 전산팀장의 숨겨진 진실까지 폭로합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던 아이가 어떻게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됐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천재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에버북스 빌딩 3층 구석, 낡은 소파 위에 웅크린 채 앉은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이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두껍고 복잡한 기술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말이에요. 이든의 아버지 서진만은 이 회사에서 15년째 설비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만 역시 회사에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존재였죠.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설비 아저씨 정도로만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자주 오게 된 이든은 자연스럽게 이곳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왔네, 그 아이.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맨날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따라오는 거겠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든은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대신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관한 책, 해킹 방어 시뮬레이션 매뉴얼, 서버 관리 가이드까지 13살 아이가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이든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든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아버지처럼 투명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과목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말이에요. 이든의 작은 가방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가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복잡한 코드들, 시스템 구조도, 보안 취약점 분석까지.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13살 소년의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든아,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해. 진만이 점심시간에 이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거든. 네, 아빠. 저는 여기서 책만 읽을게요. 이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오후가 되면서 이든은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고 있던 것은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습니다. 특히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과 그것을 막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든은 그런 내용들이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에버북스 빌딩 전체가 갑작스럽게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키보드 타자 소리와 전화벨이 끊이지 않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네요. 한 직원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곧이어 사무실 곳곳에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안 돼요. 원고 파일에 접근이 안 됩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열리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드는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컴퓨터 화면에는 연결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죠. 이드는 지금까지 읽어온 기술 서적들 덕분에 이것이 단순한 네트워크 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산팀에 연락했나요? 편집부 차장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 건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산팀장 콜린 매튜스가 급하게 2층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죠. 회사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되고 고객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버북스는 온라인 서비스가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최고 경영자 리처드 헤인즈가 3층으로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건가? 콜린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곧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지? 리처드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이드는 그런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자신이 읽어온 책들을 떠올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원인들이 몇 가지 있었죠. 단순한 서버 과부하일 수도 있고 외부 해킹 공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회사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혹시라도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이드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층 전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으로만 배워온 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전산실 문 앞에 도착한 이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상황에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요? 13살짜리 아이가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드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콜린이 여러 명의 전산팀 직원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 같았죠. 이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산실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산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었고 콜린 매튜스와 전산팀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드는 조심스럽게 전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이드는 벽에 걸린 네트워크 구성도를 살펴보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책에서 본 것과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로그를 다시 확인해봐. 콜린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든은 모니터에 표시된 오류 메시지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읽었던 보안 관련 책의 내용이 떠올랐죠. 이런 증상들은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에 숨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기요. 이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백도어 검사는 해보셨나요? 순간 전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이든에게 집중되었죠. 콜린은 놀란 표정으로 이든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백도어? 콜린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여기 왜 들어왔어? 저는 서진만 아저씨 아들이에요. 이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해커가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놓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 같아서요. 콜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백도어가 뭔지나 알아? 네, 알아요. 이든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시스템에 몰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비밀 통로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보안 검사로는 찾기 어렵고. 그만해. 콜린이 이든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애잖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나가서 놀아. 하지만 그때 전산실 문이 열리며 이사 엘리자 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기술적인 이해도도 높은 편이었죠. 엘리자는 이든과 콜린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요. 엘리자가 콜린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콜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가 백도어 어쩌고 하는 소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백도어라고 했나요? 엘리자가 이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든은 엘리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네트워크 로그를 보면 특정 포트로 이상한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도 평소보다 높고요. 이런 패턴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종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엘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엘리자가 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말한 대로 확인해 보셨나요? 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검사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백도어 같은 건 없어요. 정말인가요? 이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로세스 목록에서 숨겨진 프로세스까지 다 확인해 보셨나요? 레지스트리 변경 사항도 점검하셨고요. 콜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기본적인 시스템 재시작과 네트워크 설정 확인 정도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이든이 말한 고급 검사 방법들은 시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자가 이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전산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진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회사 전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전산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든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진만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른들 일하시는데 방해되잖아. 아빠, 이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중요한 일에 애가 끼어들면 어떻게 해? 빨리 나가자. 하지만 엘리자가 진만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서씨. 아드님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혹시 평소에 컴퓨터 공부를 많이 하나요? 진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어려운 책들을 읽긴 하는데 어떤 책들을 읽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엘리자가 이든에게 물었습니다. 이든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관리, 해킹 방어 같은 책들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거나 인터넷으로 찾아서 공부해요. 콜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책으로 배운 이론이 현실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든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바로 포기할게요. 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든아, 이건 너무 큰일이야. 만약 뭔가 잘못되면. 아빠, 이든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로 이거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진마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이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자, 이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진만이 엘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 아이가 말한 백도어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때 리처드 헤인즈가 전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조급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아직도 해결 못했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건가? 대표님, 엘리자가 리처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백도어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는 이든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농담하는 건가? 저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이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 봐야 했죠. 콜린과 전산팀이 이미 몇 시간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리처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30분만 시간을 주겠어. 그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즉시 그만두는 거야. 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린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애한테 우리 시스템을 맡기시는 건가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나? 리처드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든은 서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손에 잡는 순간 마치 평생을 준비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든의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시스템 로그를 열어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찾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스크롤되고 있었지만 이든의 눈은 그 속에서 이상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나타났죠. 콜린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도 이미 확인했어.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든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 목록이 아니라 숨겨진 프로세스들까지 찾아내는 고급 명령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화면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몇 개의 프로세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든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들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시스템 프로세스라면 이런 이름을 가질 리가 없어요. 엘리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런 프로세스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드는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각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했죠.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들이 외부의 특정 IP 주소와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든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외부에서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리처드가 앞으로 다가와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이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백도어입니다.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몰래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어요. 콜린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함부로 건드렸다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이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프로세스를 격리시키고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한 다음 안전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격리? 엘리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드는 새로운 명령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프로세스를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이었죠.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신중하고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악성 코드를 시스템 핵심 부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든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거 과정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의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작업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의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서비스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콜린이 갑자기 다른 컴퓨터로 가서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드는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든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악성 코드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킬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콜린이 뭔가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든은 재빨리 콜린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잠깐요. 그거 지우시면 안 돼요. 이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로그를 지우려고 하세요? 이든이 콜린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콜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시스템 정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로그들을 삭제하는 거야. 용량도 절약하고. 하지만 지금은 사건 분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나중에 어떻게 해킹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엘리자가 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매튜스 팀장, 지금 뭘 삭제하려고 했던 건가요? 콜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 작업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든은 이미 콜린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재빨리 키보드로 돌아가서 삭제되기 직전의 로그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든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백도어가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시스템 활동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백도어는 이미 3주 전부터 시스템에 있었던 것입니다. 3주 전? 리처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우리 시스템이 뚫려 있었다는 말인가? 이든은 더 자세한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백도어가 설치된 시간과 장소를 추적해 보니 내부에서 설치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해요. 이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백도어는 외부에서 해킹으로 설치된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직접 설치된 것 같아요. 내부에서? 엘리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든은 로그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백도어가 설치된 시간에 이 컴퓨터에 로그인했던 사용자 계정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콜린의 사용자 계정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콜린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내 계정을 도용한 거야. 하지만 이든은 이미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계정 도용이라면 접속 위치가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접속이 이 전산실에서 이루어졌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매튜스, 이게 무슨 일인가? 콜린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해서. 그럼 패스워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든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로그를 보면 암호 입력 실패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정확한 패스워드로 단번에 로그인했다는 뜻이죠. 엘리자가 콜린을 노려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매튜스. 콜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수를 써보려고 했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 애가 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전문가도 아닌 애가. 그럼 제가 방금 한 작업들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명령어를 썼는지, 왜 그런 순서로 작업했는지 말이에요. 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든이 사용한 고급 명령어들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 이든이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콜린 팀장님이 과거에도 보안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화면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콜린이 각종 보안 경고를 무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리처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튜스, 당신은 해고야. 당장 나가. 콜린이 전산실에서 쫓겨난 후 에버북스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죠. 하지만 리처드 헤인즈는 여전히 이든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엘리자가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우리 전산팀 전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숨에 풀어낸다니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건지 말이야. 이틀 후 리처드는 서진만을 통해 이든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회사 근처의 낡은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이든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처드가 현관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에버북스의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이든 군을 만나러 왔는데요. 집만은 갑작스러운 최고 경영자의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직접.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실과 방 2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리처드가 이든의 방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방 안이 온통 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벽면 전체에는 기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보안,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까지.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공 서적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손때 묻은 노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책들 다 읽었니? 리처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읽었어요. 이든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거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했어요. 리처드는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고급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는데 책 곳곳에 이든의 필체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해가며 공부했다는 증거였죠. 정말 대단하구나. 리처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된 거니? 이든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요. 아빠처럼 투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진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든아. 진만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리처드는 책상 위의 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 보안 알고리즘 분석, 각종 해킹 기법과 방어 방법까지 13살 소년의 노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공부한 거야? 리처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이든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안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리처드는 이든의 낡은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이 컴퓨터로 공부하는 거니? 네, 중고로 산 거예요. 진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좋은 컴퓨터를 사줄 수가 없었어요. 리처드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든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 회사 전체를 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든아. 리처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인재를 우리 회사에서 놓칠 수는 없어. 어떻게 생각하니? 이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아이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리처드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인재는 나이나 학벌이 아니라 열정과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증거고. 일주일 후 에버북스 본사 대회의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전사회의라는 공지를 받고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무대 앞에는 리처드 헤인즈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체구의 이든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시스템 마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리처드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를 구해준 영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은 외부 전문가나 새로운 직원을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대 위에 있는 어린 소년을 보고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서이든입니다. 리처드가 이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13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가 우리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구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든을 바라봤죠. 13살 아이가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든이 보여준 실력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재는 나이나 학벌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든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어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이든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몰랐지만 저는 항상 이런 날을 꿈꿔왔어요. 사람들은 이든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오늘부터 이든에게 특별 인턴십을 제공하겠습니다. 리처드가 발표했습니다. 주말과 방학 동안 우리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든을 응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리처드가 더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든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재 채용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나 학력보다는 실력과 열정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사람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학벌과 스펙으로만 평가받던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이든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든은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어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아무도 나를 몰랐지만 나 자신은 항상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왔다. 이든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받지 않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다음 날부터 에버북스에서는 이든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전체를 구한 13살 소년 서이든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그리고 이든의 이야기는 회사를 넘어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이든은 정말로 에버북스의 정식 인턴이 되어 주말마다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석에서 책만 읽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중한 동료가 되었죠. 이든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였던 그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든이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